엄마가 웃으며 넘긴 그날 나는 죽었다. 아빠의 주먹이 내 뺨을 때릴 때 엄마는 TV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돌아왔다. 내 이름은 김수연이다. 올해 32살,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직장은 중소기업 사무직,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뿐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삶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있다. 그 상처의 중심에 엄마가 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린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폭군이 됐다. 공무원이었던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벨트를 풀고 나를 찾았다. 수연아, 아빠 피곤해.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지옥. 주먹, 발길질, 욕설. 나는 구석으로 물러나 몸을 웅크렸다. 10살 때였다. 아빠가 내 팔을 꺾을 뻔한 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도와줘. 아빠가 나 때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만 돌렸다. 피곤한 눈빛, 입가에 억지 미소. 또 과장하는 거지? 아빠 피곤하시잖아. 남자들 다 그래? 내가 좀 참아.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어넘겼다. 엄마는 그렇게 내 절규를 웃음으로 덮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아빠의 폭력은 계속됐고 엄마는 TV 드라마에 빠져 살았다. 가정사는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그게 엄마의 신조였다. 16살,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음주운전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울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 평화롭게 살자. 하지만 나에게는 평화가 없었다. 상처는 그대로였고 엄마는 재혼을 준비했다. 새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다. 돈도 좀 있었고 나를 대학까지 보냈다.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졸업 후 집을 나왔다. 연락을 끊었다. 10년이 흘렀다. 엄마는 지금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산다. 새아빠가 성공한 사업가라서. 동생 하나 낳았고 그 애는 명문대에 다닌다. 엄마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한 가족 사진으로 가득하다. 웃는 얼굴,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나는 그 계정을 몰래 팔로우한다. 매일 본다. 그 미소가 싫다. 복수는 우연히 시작됐다. 2년 전 회사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상담소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나요? 나는 처음으로 다 말했다. 아빠의 폭력, 엄마의 무관심. 상담사는 용서가 치유의 열쇠라고 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오히려 분노가 커졌다. 그러다 알게 됐다. 엄마가 새아빠와 결혼하기 전 보험금을 탔다. 아빠의 사망보험금. 그런데 그 돈 일부를 내가 아닌 엄마 혼자 썼다는 걸 새아빠 사업 자금으로. 나는 증거를 찾았다. 오래된 서류, 은행 기록.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엄마가 아빠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힌트. 아빠가 죽던 날 엄마와 통화 기록이 있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직접적인 폭력은 안 된다. 그건 아빠와 같아지니까. 가장 치사한 방식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엄마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는 거. 먼저 동생에게 접근했다. 동생 이름은 민준, 20살 대학생. 나는 가짜 계정으로 연락했다. 오빠 알아? 내 엄마 과거. 민준은 호기심을 보였다.
나는 조금씩 정보를 흘렸다. 아빠의 폭력 사진, 내가 찍어둔 상처 자국. 민주는 충격받았다. 엄마가 왜 말 안 했어? 엄마는 알까 봐 두려워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새아빠 회사에 제보. 익명으로. 세금 탈루 의혹. 증거는 조작했다. 약간의 포토샵, 가짜 서류.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첫 편지를 보냈다. 엄마, 기억해. 내가 도와달라고 올 때 웃어넘긴 거. 엄마의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시작이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10년 만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톤 후 수연아. 너지. 그 편지 내가 보낸 거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엄마. 오랜만이네요. 무슨 소리야? 그게. 왜 이제 와서? 그냥 생각나서요. 엄마가 웃던 얼굴이. 엄마는 울음을 삼켰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무서웠어. 나도 맞았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엄마는 맞은 적 거의 없다. 아빠의 폭력은 나에게 집중됐다. 엄마는 방관자였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 지금 행복하잖아. 강남 아파트, 착한 남편, 귀여운 아들. 침묵이 흘렀다. 만나자. 얘기하자. 나는 거절했다. 아직 때 아니에요? 그 후 새아빠 회사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갔다. 뉴스에 나왔다. 작은 기사지만 주식은 떨어졌다. 새아빠는 스트레스 받았다. 엄마는 불안해했다. 나는 민준에게 더 많은 걸 보냈다. 아빠 사망 당시 엄마의 통화 기록. 엄마가 아빠 죽게 내버려둔 것 같아 김민주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나는 거절했다. 대신 휴가를 냈다. 복수에 집중하기 위해.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빠의 보험금 소송. 상속권 주장. 증거는 충분했다. 엄마는 다시 전화했다. 수연아, 제발. 돈 줄게. 얼마든지. 돈. 그게 다야? 엄마는 나를 돈으로 샀다고 생각해? 엄마는 울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 이제라도 보상할게. 나는 웃었다. 보상. 엄마, 나 지금 행복해. 엄마 산 망가지는 거 보는 게? 전화를 끊었다. 다음 단계. 엄마의 과거를 파헤쳤다. 재혼 전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흔적. 사진, 메시지. 오래된 휴대폰에서 복구했다. 그걸 민준에게 보냈다. 민준이 엄마와 싸웠다. 나는 상상한다. 엄마, 진짜야? 아빠 죽을 때 다른 남자 만났어? 엄마의 삶에 균열이 생겼다. 새아빠는 회사 문제로 바빴고 민주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머문다. 나는 엄마 집 근처로 이사했다. 몰래 지켜봤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 불면의 눈이 좋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더 깊이 찔러야 한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새아빠 회사는 위기였다. 벌금, 주식 폭락. 새아빠는 엄마에게 화풀이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 소식을 민준에게서 들었다. 민준이 나에게 연락했다. 누나, 엄마가 이상해. 울기만 해. 그럴만해. 민준은 물었다. 누나가 하는 거지? 왜? 엄마가 나한테 한 짓 알아? 민준은 몰랐다. 엄마가 숨겼으니까. 나는 다 말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민준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왜? 엄마는 항상 자기만 생각해.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반환 청구, 언론에 제보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딸의 복수, 작은 인터넷 기사로 시작됐다. 하지만 퍼졌다. 엄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를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엄마는 늙어 보였다. 50대 중반인데 60대처럼. 수연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돈 줄게. 소송 취하해. 나는 차갑게 봤다.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엄마가 느껴보라고. 버림받은 기분. 엄마는 울었다. 그때 내가 무서웠어. 아빠가 나도 죽일까봐. 거짓. 나는 증거 있었다. 엄마가 아빠에게 수연이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고 한 메시지. 엄마, 나 알아. 다 알아. 엄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엄마를 피했다. 새아빠는 이혼을 언급했다. 회사 망할 판.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엄마의 재혼 전 불륜 증거를 새아빠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새아빠가 폭발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엄마는 무너졌다. 나에게 전화. 수연아, 제발. 내가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그때 죽었어. 엄마 때문에. 엄마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이혼, 재산 절반 잃음, 민주는 대학 그만두고 해외로 갔다. 나 탓에 가족이 망가졌다며. 엄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과거 나처럼. 우울증 약을 먹는다. 나는 승소했다. 보험금 일부 받았다. 하지만 돈은 안 썼다. 은행에 뒀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자살 시도. 위세척. 나는 병원에 갔다. 엄마는 나를 봤다. 수연아. 엄마, 왜? 엄마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 같았다. 하지만 늦었다. 엄마, 나 용서 안 해. 나는 나갔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빈곤할까? 민준이 돌아왔다. 나를 만났다. 누나, 그만해. 엄마 죽을 거야? 그럼 죽게 둬. 하지만 민준의 눈에 증오가 있었다. 나를 향한 새로운 공포. 내가 괴물이 됐나? 엄마는 퇴원했다.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나랑 살아. 다시 시작하자. 거절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 회사에 감사 들어왔다. 내 조작 증거가 드러날 위기. 누가? 민준. 아니, 엄마. 엄마가 반격을 준비하나? 위기가 왔다. 국세청이 나를 조사했다.
가짜 서류 조작 혐의. 엄마가 신고했다. 증거를 모았다. 엄마, 어떡해. 엄마는 전화로 말했다. 너처럼 치사하게. 엄마도 변했다. 과거를 인정하고 변호사를 고용. 나를 고소. 법정에서 대면했다. 엄마의 눈은 차가웠다. 수연아, 내가 시작했어. 재판은 길어졌다. 나는 증거인멸 시도. 하지만 실패. 엄마는 증언했다. 내 딸이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로서 용서한다. 언론은 엄마를 피해자로, 나를 가해자로. 나는 패소했다. 벌금, 집행유예. 엄마는 다시 일어났다. 책을 냈다. 방관한 어머니의 회계의 베스트셀러. 민주는 엄마 편 가족 재건. 나는 다시 바닥. 직장 이름, 빚. 복수가 역으로 돌아왔다. 엄마에게 마지막 메시지. 엄마, 이게 공평해? 엄마 답장. 그래. 이제 알겠지? 고통이 뭔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계획. 더 깊게.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나는 정신과 치료받으며 산다. 약 먹고, 상담. 엄마는 유명인 됐다. 강연, TV 출연. 트라우마 극복. 나는 그걸 본다. 분노가 다시.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직접 가지 않는다. 대신 진실을 드러낸다. 아빠 사망 진짜 원인. 엄마의 방치 증거. 옛 이웃 증언 모음. 인터넷에 올렸다. 바이럴. 엄마의 이미지 무너졌다. 거짓 회계 논란. 엄마는 다시 무너졌다. 강연 취소, 책 회수.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페인처럼. 수연아, 그만해. 우리 둘 다 지쳤어. 엄마, 나 그때 지쳤어. 엄마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나는 안았다. 엄마, 늦었어. 하지만 안는 순간 눈물이 났다. 증오와 사랑 섞인. 엄마는 집으로 갔다. 그날 밤 자살했다. 유서. 수연아,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장례식 갔다. 민주는 나를 봤다. 누나 때문이야. 아니, 엄마 선택이야. 이제 끝났다. 하지만 공허하다. 복수는 공평하지 않다. 모두를 파괴할 뿐. 나는 새 삶 시작한다. 상처 안고. 엄마, 안녕.